하는 게 아니라 용돈의 가치, 용돈의 소비 습관을 중심으로 청소년과 학부모님 양쪽 입장을 들어보고 확장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의 의견도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진행에 앞서 이번 포럼은 블라인드 인터뷰 형태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강사의 지금 앞에 학부모님 두 분과 청소년 두 분이 지금 대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읽어주고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해주실 거고, 여러분들은 패들렛에 보면은 첫 번째 질문부터 여섯 번째 질문까지 올라와 있어요. 여기에 댓글로 이제 본인의 경험과 생각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패들렛 활동을 잘 해주신 분들께는 뒤에 사은품을 준비해봤습니다. 끝날 때 사은품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포럼을 할 시간 가겠습니다. 먼저 발제자분들께 간단히 자기소개로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부모 또는 청소년 어느 음식인지와 일대일로 말씀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학부모 발제자부터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9, 17, 15 자녀를 둔 학부모 신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3 딸 중2 아들 둔 워킹맘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재학하고 있는 최고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재학 중인 닉네임 버스러버입니다. 네, 소개 잘 들었습니다. 발제자분들께 흔쾌히 포럼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는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주고 있는 혹은 받고 있는 용돈에 대해서 금액에 대해서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또 말씀해 주실 때 용돈 지급 주기나 방식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되시는데요. 학부모 발제자분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신나고요. 저는 아이들에게 필요하다고 할 때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친구를 만난다거나 아니면 현장 체험학습하면 필요하다고 하는 만큼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통비는 교통카드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다음 발제자분께서 말씀해 주세요. 네, 워킹맘입니다. 네, 저는 고3 딸한테는 매달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중학생 아들한테는 매달 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금액에 대해서는 많지도 적지도 않은 적당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바로 청소년 발제자분 말씀해 주세요.
아이들이 10대 스터디 카페 사용료 구입비는 저희가 따로 지급합니다. 하지만 중학생 교통비를 제외한 모든 경비는 본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나입니다. 저는 아이들이 필요할 때 제공하고 있고요. 아이들이 놀러 갈 때는 5만 원, 현장 체험학습 갈 때 한 3만 원 정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항상 아이들한테 평상시에 묻습니다. 혹시 필요한 게 있냐? 하고 싶은 게 있냐?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나서 엄마가 줄 수 있는 돈이 어느 정도이다. 너는 그러면 어떻게 나머지를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 아이와 계속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워킹맘 발제자분께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용돈 금액에 대해서 고3 딸한테는 매달 10만 원 플러스 카드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그 기준들에 카드도 포함이 있는 건가요? 교통비 10대 그리고 스터디 카페 사용료 등등은 모두 카드로 사용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발제자분들께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용돈 금액에 대한 기준, 범위를 어디까지 잡아야 하나요? 이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버스로버입니다. 용돈을 받을 때 그 용돈 안에 교통비, 식비, 그리고 친구와의 수학여행 갈때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그래서 버스로버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교통비, 간식, 개인적으로 친구들한테 필요한 돈 이용해서 좀 정확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고요. 다음 세 번째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용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학부모 발제자분에게 자녀가 용돈을 어떻게 쓰길 바라시나요? 네, 신나입니다. 저는 아이들이 생활비나 안에 자기의 취향을 위한 필요한 것을 자기가 친척들에게 받는 용돈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모아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스스로 구입하기를 바라지만 잘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워킹맘입니다. 저희는 아이들이 몇 살때나 받은 용돈들은 일부를 본인이 사용을 하고요. 일부는 저축이 개념으로 적금해 주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한 달 용돈이 일부분씩 저금을 하고 남은 용돈을 잘 관리해서 본인이 필요한 것을 사용했으면 하는데 매달 용돈, 금액 용돈에는 그런 부분이 잘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혹시 지금 음성이 잘 들어가고 있나요? 잘 들리나요? 잘안 들려요? 정리를 하면서 얘기해 주시죠. 아, 네.
6개월 사용하고 있어서 용돈 관리는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집 최고입니다. 주에 4만 원씩을 받으면서 저는 돈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여러분들한테는 두 번째를 하거나 하는데 사용을 하기도 하고 돈을 모아야지 하면서 모으지 않는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청소년 입장에서는 돈을 잘 모으는 것과 또 관리가 되지 않는다고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시고요. 그렇게 된다면 혹시 용돈이 부족하게 돼서 또 다른 방법에 돈을 마련해 본 경험이 있을까요? 청소년 발제자분들께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버스로는 없습니다. 버스로는 없다고 합니다. 집중입니다. 돈이 짱할 때 제 주변인들이 가끔씩 돈을 빌리면서 사용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집채권님께서는 돈 넘칠 때 빌릴 때도 있다고 합니다. 혹시 알바 경험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집채권님이신가요? 네, 집중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님 발제자분들께 질문 드리고요. 용돈을 통해 자녀에게 금전 교육 또는 독립식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신나고요. 용돈은 아직까지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가능한 동맹이라서 적절하게 사용하는 그냥 소비 습관에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금전교육이나 독립식 향상에는 스스로 돈을 벌어서 사용해야 될 수 있는, 이야기할 수 있는 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워킹맘입니다. 저는 아직 고등학생 정도는 금전교육과 독립식 향상은 용돈과 거론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발제자분에게 질문 드릴게요. 용돈은 몇 살까지 받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집중입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다이어트를 하긴 하겠지만 너무 불편하다 싶을 때는 가끔씩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인이 돼서도 필요하지만 조금씩 받아가는 건 괜찮지만 학생 때일 때처럼 매주 받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버스 러버님 말씀해 주세요. 네, 버스라고입니다. 저는 청소년 본인이 스스로 돈을 벌기 전까지는 용돈을 받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네, 청소년 본인이 돈을 스스로 벌기 전까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네, 그럼 반대로 학부모님들께 질문하겠습니다. 자녀분들에게 용돈을 몇 살까지 주실 계획이실까요? 신나입니다. 저는 19가지만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할지 제 아이가 대학을 가든 사회생활을 하든 저에게 더 이상 내년에는 돈 달라는 소리를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워킹맘입니다. 저도
지급에 대한 거를 더 얘기하실 분 있으실까요? 부모님. 아니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돈 금액은 부모님의 소득 수준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번에는 저희 청소년 발제자분들 의견부터 듣도록 할게요. 네, 박사입니다. 제 생각에는 큰 관련은 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아예 없다고도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큰 관련이 있다고는 생각되진 않지만 아예 없다고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다음은요? 김철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소득 수준과 용돈 지급은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이상입니다. 버스러운이랑 생각과 같이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학부모님 발제자분들 말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용돈이 금액이 부모님의 소득 수준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일부 부모님은 경제적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용돈 범위를 정하거나 오히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부모가 자립심과 전략적심을 가르치기 위해 의도적으로 용돈을 제한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둘째, 반대로 소득이 낮은 가정에서도 자녀에게 충분한 용돈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부모가 자녀의 필요성과 관심 사항을 고려해서 지급하는 걸로 내 생각이 듭니다. 즉, 부모의 소득보다 자녀의 성향과 가족의 가치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 지급하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부모들이 요즘 자녀의 미래와 성장에 관심이 많이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돈이 양보다 용돈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용돈이 금액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용돈이 전적으로 부모의 경제력에 의존하지 않고 가족의 소통과 이해를 통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opinions. 잘 들었습니다. 네, 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소득과 용돈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월 수익이 1억이 넘는다고 했을 때 청소년 학생들에게 학생이라도 용돈을 적게 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희 질문은 총 공식적으로 6개의 질문을 준비했는데 질문이 다 끝났고요. 여기 태블릿에 보니까 질문이 올라와 있어요. 누군가님께서 초등학생은 그렇다 치더라도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생활 패턴, 공부에 드는 비용은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은데 용돈 금액을 차등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라고 했어요. 혹시 이거에 대한 학부모님께서 대답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용돈 차등을 주지 않고 있어서 저는 신나고요. 저는 아이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시절에 비슷한 금액을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제공하고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혹시 워킹맘님께서 대답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워킹맘입니다. 저희는 큰 아이가 여자 아니고 둘째 아이가 아들이다 보니 좀 소비만역이나 이런 데서 아들 같은 경우에는 돈을 주는 대로 다 쓰는 경우가 좀 많아요. 네, 그리고 고등학생까지 요즘에는 좀 아이 부분에 관심이 많이 생겨서 용돈이 될 부분은 그쪽으로 지출하는 경우가 좀 많이 생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차등을 두는 이유는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참고서나 학교에서 수식을 요구하는 부분은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그 용돈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네, 이럴 때 조금 더 엄마 아빠를 거치지 않고 직접 지출할 수 있게끔 용돈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혹시 질문은 다 끝났거든요. 잠시만요. 하나 더 올라와서 질문이 하나 더 올라와서 한번 읽어볼게요. 청소년들은 용돈을 받는 만큼 집안에 어떠한 기여를 하나요? 가상으로 부모와의 약속, 비행 등등. 이거에 대한 그 답변은 청소년 발제자분들께서 해주실 수 있을까요? 십시오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주 4만 원을 받아서 생활하는데 아이에게 좀 그럴 수 있는 집에서 혼자 지내기 때문에 제가 돈을 받는 거는 집안일을 웬만하면 혼자서 하는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집안일을 다 한다고 말씀해 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버스 멤버들이나 집안에 기여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부모님들을 귀찮게 하는 일 또한 일어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또 누군가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기여를 해야 하나요? 용돈은 교육 아닌가요? 라고 하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실 분이 계실까요? 저는 신나입니다. 저는 집안일을 대가로 용돈을 주고 받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교육이 문제가 아니라 가정의 일은 가족 모두가 함께 해야 하는 일이지 그 일의 대가로 용돈을 받는다는 어떤 대가를 받는다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기여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 가족 구성원으로서 그 집의 일원으로서 설거지든 집 청소든 기여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대가로 용돈을 받거나 주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혹시 또 대답해 주실 분 계신가요? 네, 혹시 다른 질문이 있다면 또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에 대한 기여와 용돈에 대한 기여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이 기여에 대해서 또 다른 정의를 해주실 분이 계실까요? 우리 앞에 현장에 계신 분들께서도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부장님에 대한 생각에 일단은 공감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질문에 대해서도 많이 댓글을 달아주시고 계셔서 또 달아주시면 감사하고요. 저희 이거는 나중에 정리를 해서 어떤 의견들이 있는지를 잘 정리해서 수사단 홈페이지 또는 인스타에 정리해서 올릴 예정이에요. 그거는 나중에 이제 저희 홈페이지 들어와서 봐주시기 바라고요. 생각보다 조금 일찍 끝났는데요. 제가 오늘 포럼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했던 취지를 말씀드리자면 롱톤이라는 익숙한 주제로 세계관의 다양한 시선과 생각을 들여다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이제 궁금하지만 가장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오늘 이런 포럼을 통해서 우리는 단지 돈의 액수보다는 그 돈을 어떻게 계획하고 관리하고 사용하는가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을 이제 청소년들과 학부모님들께서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혹시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발제자님께서? 저 신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17살에 샀던 제가 정말 용돈을 모아서 그 시절에 11,900원짜리 인형을 샀습니다. 제가 그 금액을 기억할 정도로 너무나 갖고 싶어서 정말 오랜 시간 용돈을 모아서 산 인형입니다. 제가 그 인형을 여전히 데리고 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내가 갖고 싶은 게 있다면 내가 그 물건에 조금 더 시간을 들여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선물 받았던 무수한 인형들은 다 사라졌으나 제가 샀던, 제가 마음을 주었던 그 물건은 제 삶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또 내가 지금 너무 갖고 싶어 라는 물건이 있다면 그 물건에 조금 더 시간과 정성과 노력을 조금 더 해주시면 어떨까 말씀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잠시만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질문도 답변을 참 좋았을 뻔했는데 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부모님들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고등학교 학생인데 고3 학부모님이라고 하셨는데 고3에 가장 적당한 용돈의 금액이 얼마라고 생각하시는지 금액하고 그 이유를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친구들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용돈이 항상 부족하잖아요. 청소년들은 항상 용돈을 받고 사용하다 보면 부족한데 용돈이 부족한 이유가 어떤 거에 수준을 하게 됨으로써 용돈이 부족한지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분은 다 고등학생이니까 고등학생에게 적당한 용돈의 금액이 얼마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여기 플로어에 계신 청소년들도 그 두 분이 발제자가 답변한 다음에 본인 생각을 얘기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그거를 저희 어른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학부모님들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워킹맘입니다. 저는 지급하고 있는 10만원 정도가 고등학생 적정이 없던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스티커에 3만원 요라다가 10일
감사합니다. 청소년 두 분째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금액, 또 부족할 때는 뭐를 지출하다 보니까 금액이 부족해지는지 그걸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고등학생 기준으로 하루에 15만 원 정도는 적당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상황에 비하면은 개인적으로 하루에 20분까지는 받아도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여전히 떨어지는 것 같은 이유는 제가 좀 자주 놀러 다니는 성격이어가지고 놀러 돈을 다 살면서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버스라고 하니까 제가 첫 번째 질문인데 말씀드렸던 것 같이 현재 용돈이 주에 10,000원인지라 전혀 생활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저는 우선은 단체 용돈에 2개만 받아도 만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에 2만 원 받으면 생활하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행복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했던 학생에게 추가 질문해도 될까요? 많이 놀러 다니신다고 하는데 요즘 고등학교 청년들이 어디 놀러 가면서 용돈을 지출을 하나요? 가장 많이 지출하는 놀러 다니는 장소가 어디일까요? 남자 학생이랑 여학생이랑 그러고 생각을 하는데 남학생 기준으로 PC방이나 당구장이나 친구들끼리 고기를 먹으러 간다든가 이런 정도만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이 많은데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죠? 패드렛에 질문이 올라와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용돈을 열심히 모았는데 많이 모았다고 그거 쓰라면서 용돈을 안 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분 계실까요? 네, 축하합니다. 네, 반대합니다. 이거 용돈을 열심히 모으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는 용돈 지급에 약속이 되어 있다면 그 금액을 내가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버키맘입니다. 저는 용돈을 모으기 전에 어떤 용도로 나중에 쓸 것인지 먼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쓰는 용돈이 범위를 떠나면 부모하고는 상관이 없을 건데 부모가 터치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없을까요? 아까 남자 청소년들은 용돈을 어디에 쓰는지 얘기해 주셨는데 뭐 PC방이라든지 뭐 얘기해 줬는데 우리 여자 청소년들께서 좀 답변을 여자 청소년들이 어디에 돈 쓰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거에 대한 답변은 질문 댓글 달아주시기로다가 남겨주면 읽어드릴게요. 지금 거의 끝날 때 와서
용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데 첫 번째 질문, 용돈 금액. 용돈을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금액에 대해서 적당한지가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 질문은 용돈에 대한 범위. 용돈은 뭐 버스비가 되고 뭐 모를 때 쓰는 게 있고 뭐 학교에 필요한 준비물까지 뭐 등등 범위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용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관리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네 번째는 용돈은 청소년 발제자들에 대한 질문은 용돈을 몇 살까지 받는 게 적당한지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질문은 용돈은 부모님의 소득 수준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라는 질문이었는데 이거 패들렛 QR 들어가면은 작성할 수 있어요. 댓글로. 우리 늦게 온 친구들은 그거에 대한 댓글을 많이 시간을 갖고 저는 이렇게 마무리를 해도 되나요? 네, 질문 있어서 잠시만요. 명절에 일반 친지분들한테 용돈을 받잖아요. 그걸 여기 그 발제자분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건데 명절에 저희 일반 친지분들한테 용돈을 받았을 때 본인이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듣고 싶어요. 청소년 발제자분들께서 좀 답변해 드릴 수 있을까요? 네, 주최입니다. 네, 저희 집안말 들어가지 배웠는데 저는 그때 받아 용돈을 20만 원 정도 맞춰줘가지고 아무리 많이 받아도 인생이 단 3장이 끝이기 때문에 제 계좌에다 넣어두고 열심히 놀러다니는 데 쓰는 소비입니다. 15만 원이면 많이 받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다른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하려고 한 6장 받았다 8장 9장 받았다 아는 동생은 이제 제 앞에 현금다발 들고 와가지고 너 이거 없지? 이러면서 애들이 버스러분도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버스로 갑니다. 저는 집 출근전에 4배 정도 받고 최대한 명절에 가는 동안 사용을 후순위로 미루고 용돈을 먼저 사용하고 있습니다. 후순위로 미룬다는 것은 모은다는 건지 아니면 돈 다 떨어졌을 때 그냥 예비금으로 쓴다는 건지 이 추가 설명에 대해서는 현재 제 용돈이 아니기 때문에 충당하는 이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충당하는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질문이 또 올라왔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화장품은 옷처럼 기본인가요? 아니면 용돈으로 사야 하는 물건인가요? 필수품, 차치품. 이거 용돈의 범위에 대한 얘기인데 혹시 학부모님께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워킹맘입니다. 저희 고3 때는 화장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화장품은 필요할 때 가끔씩 제가 사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아입니다. 용돈을 받는다면 화장품도 저는 용돈으로 사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옷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모자란 거는 잘 부모님과 표기해 보시기 바라보면 이거는
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혹시 또 더 용돈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QR로 들어갈 수 있어요. (55분까지) 질문 받고 없으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지금 댓글에 달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질문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셨는데 학부모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청소년 발제자분들 하실 말씀 있을까요? 없으면 없다고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잘 못 들어주시고. 이 포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시입니다. 그래서 테드에서의 질문, 얘기를 달아주시는 걸 한 번씩 듣고 오고 있는데 다들 좋네요. 나도 그렇게 받으면서 살고 싶다. 감사합니다. 네, 버스 로버이고요. 다들 용돈을 많이 받으시네요. 굉장히 부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질문이 하나 더 올라가서 질문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알바하면 용돈이 끊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에 대한 답변 해주실 분 계신가요? 네, 신영입니다. 알바를 시작하고 계속 이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용돈을 저는 끊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 워킹맘입니다. 저는 알바를 시작한다고 해도 용돈을 끊을 생각은 아직은 없습니다. 네, 계속 쭉 같은 금액으로 지급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의 의견은 상반되었는데요. 각자 가정마다 다 기준이 있어서 만약에 이 질문을 한 부모님과는 잘 소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마지막 질문을 받고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해주신 발제자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참여자분들 모두 참석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돈에 대한 건강한 소통, 세대 간의 이해 계속 이어지길 바라고요. 용돈